안녕하세요. 비구입니다. 오늘은 일본 가짜뉴스에 대한 타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시끄러운데, 그리고 또 일본 내에서는 더 시끄럽겠죠. 또 사망자도 나왔고, 크루즈선에 감금시켰다느니 뭐 어쩌느니 국제에서 사회에서 비난도 일고 있고, 또 올림픽도 6개월 뒤에 치러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일본 사회는 조금 뒤숭숭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일본에서는 뭐 본인들 일이나 신경 쓰지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고 계속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매도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거짓이죠. 아예 거짓인 것도 많이 국제 사회에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의도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안 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파리 지하철 내에 한국 사람이 타면 그 주변에 아무도 안 앉는다. 뭐 그게 한국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 최근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소시적에 미국 북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의도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매도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그걸 상당히 많이 믿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국부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개발도상국이었다 보니까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봤을 때는 다 그냥 일본을 믿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미국 사회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근데 아직도 지금 그렇게 걔네가 그러고 다닌다는 게 좀 답답하고 답답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그러고 다니나. 일본에서 이렇게 퍼져나오는 어떤 이 가짜 뉴스, 한국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가 일본에서는 항상 공식적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약간 화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점을 봐야 되겠죠. 점을 봐야 알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작태인가 하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죠. 뭐 그냥 일개 개인이 그냥 예를 들자면 뭐 그냥 좀 속내가 뒤틀린 그냥 기자들이 그냥 봤을 때 구독자들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하는 짓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이거 적어도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들도 상당히 보컬한 건 사실이에요. 이걸 봤을 때 상당히 보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민인 저 개인 한 사람이 봤을 때도 낱낱이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듣기 거북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공식적으로 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이유가 굉장히 보컬하기 때문에 그래요. 봤을 때. 이들이 지금 이걸 봤을 때는요. 그들 심리 상태도 봤을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들의 시선도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것도 느껴져요. 봤을 때. 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재화, 뭐 국부, 뭐 예를 들자면 그 국가의 성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이렇게 질투심 같아 보이진 않고요. 일종의 그냥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이유는 단 하나겠죠. 우리가 전쟁을 했습니까? 그 나라에 쳐들어갔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뭐 피해를 입혔습니까?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있고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단 하나인 거죠. 그들 사회 내부에서 뭔가가 불만스럽다는 거겠죠. 그들 사회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자기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만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컬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계속 던져야 되니까 이거를 한국에 계속 타겟을 맞추는 거죠. 이게 쉬운 상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쉬운 상대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만하게 보니까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깃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도 굉장히 일관적이진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일관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충분히 그런 얘깃거리를 생산해 낼 수 있게 그런 가짜를 생산해 내고 굉장히 악담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우리도 충분히 어떤 영양분을 줬다는 거예요.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두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 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무엇을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한번 더 뭐 보다 보면 나오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봤을 때는요. 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다 이 부분이 쪼끔 첫 스프레드부터 지금 좀 봤을 때는 제가 마음이 아프게 나와 가지고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서. 근데 그들 자체가 지금 봤을 때는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 이 제3 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나라잖아요 어쨌든. 자기 다른 나라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특정하게 타겟팅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 미국, 중국,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하지 뭐 일본을 뭔가 타겟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일본에서 뭔가 일본하고 뭔가 동맹 관계를 더 돈독히 한다든가 뭐 이런 건 별로 없죠. 우리가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떤 경제 생활을 하든가 뭘 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이 주요한 나라의 주요한 우리한테 주요국이었는데 이제 주요국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쪼끔 뭔가 우리를 이렇게 등쳐먹은 게 뭐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를 등쳐먹었었는데 우리가 인제 더 이상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나름 메리트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그냥 더 이상 그냥 그러니까 홀대한 거야.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괘씸하다? 약간 괘씸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질척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질척거리는 거 있죠. 헤어졌는데 이제는 헤어졌는데 막 질척거려. 주변에서 계속 맴돌아.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귀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옆에서 질척거린다는 느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질척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신의가 있는 사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첫 스프레드에서 나왔듯이 이들은 우리랑 같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본이 무엇인가를 콜을 하고 우리는 뒤에서 조력하는 그런 관계로 무엇인가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린 거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뭐 약속했어요? 우리가 뭐 같은 나라예요? 각각의 나라인데 걔는 아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능히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가능한 말인 것 같아요. 능히. 국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저보다는. 근데 그들은 지금 봤을 때 자기들이 이끌고 한국은 조력을 해 주고 그러는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그걸 깨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3자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괘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도 약간 좀 성장이 둔화됐다는 느낌도 들어요, 봤을 때. 우리가 그럼으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린 같이 가야 하는 단계인데 우린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찌질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민기적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귄 적도 없는 어떤 연인이 아니 사귄 적도 없는 인간이 갑자기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딱 공표를 하고 나니까 그냥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아니 우린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니네는 우리를 조력을 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건데 라고 하면서 지금 봤을 때는 계속 허공에다 대고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를 증명하려고. "니넨 이래. 니넨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국내 상황에서도 잘 먹힌다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전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국내 내부에서 어떻게 끌어오르는 어떤 힘듦, 어려운 점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 둔화 뭐 이런 식으로 힘든 거 있잖아요. 뭐 실업률이 높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도 먹힌다는 거예요. 봤을 때 그 정서가 이용이 되니까 더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일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들한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예요. 어쩔 때는 가 가지고 뭐 같이 뭐 "그래 뭐 피해 보상 문제 뭐 이런 거 다 없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돈 좀 받고 끝낼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딴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도 조차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것 저것 제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건데 그들이 한껏 그거를 확성기로 퍼뜨린다는 거. 한껏 그걸 확대해 가지고 엄청. 얘네 이런 나라예요. 절대 못 믿을 애들이에요. 한국이란 나라는 그런 거예요. 얘네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따라와야 하는 나라고 우리의 돈벌이와 재활을 위해서 따라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얘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국내 그들 상황에 딱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걔네 정서를 잘 파고든다는 거예요, 한국 욕하는 게. 그리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도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착착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짜 뉴스 자체가. 음. 그들은 적어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재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게 그냥 정작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내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기분 좋게 긁어주는 것들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긁어주는 말들을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낸다는 거야. 슬슬슬 야 바로 한국 뭐 이 정도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 봤자야 왜 쟤네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거보다 나은 국민들이지 않냐. 나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하고 있다. 우리는 정확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 일본이 가야 할 길을 잘 걷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어떤 또 불확실성 같은 거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확실성 그런 어떤 그런 지금 봤을 때는 그들의 불확실성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 한국이 쫓아오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혀 여기서 스프레드로 봤을 때는요. 그들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따라와 주는 그냥 쫄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완제품을 수출을 하고 우리가 국부를 늘릴 때 "니네는 그냥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야." 약간 이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싼 값에 부품 넘겨."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믿어왔던 나라가 지금은 이제 동등하게 되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막 수입도 많이 하죠, 일본에서 부품 같은 거.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는 말들이 잘 내수 국내에서도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좋겠다 정말. 잘 먹혀 들어가서. 그게 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무것도 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봤을 때. 음. 그게 정말로 언제까지 그게 먹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이 약간 갈라파고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걸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별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밀레니얼들 같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별 관심 없다는 것도 전 잘 알고 있어요. 허나 그러기에는 정말로 이거는 봤을 때 그들이 나아가는 게, 이거는 어떤 것도 잠재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 잠재적인 어떤 긍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잠재적인 아이디어, 잠재적인 재능, 잠재적인 기술,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오직 그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싸움거리를 계속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내수의 문제, 내부의 문제, 이 내수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어떤 내수의 어떤 의구심, 불확실성, 내지는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미래에 일본 내수의 어떤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잠재우기 위한 어떤 좋은 어떤 방법론적인 걸로, 이게 능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봤을 때 말로 상황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 멀쩡한 상황인데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자기들 내부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take care, 잠재우기 위한 거는, 이거는 나중에 큰 불신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크게. 불신 봤을 때. 이게 완전히 대폭발할,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가지고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계속 그 내수의 문제를, 그게 한국이라는 거에 타겟팅해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물론 제 첫 스프레드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빌미를 제공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걸 확대 재생산한 거는 맞잖아요. 어떤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로. 확대 재생산하는 거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써먹을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거 있죠. 어떤 국부를 팽창시키고 국내의 상황을 잠재우고 국부를 팽창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거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불신임, 불신임, 정말로 일본이란 나라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어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큰 불신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말 자체가 그거예요. 약간 갈라파고스 신세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신인류인 거예요. 갈라파고스 안에 사는 신인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끼리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들끼리 말통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말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본의 이런 어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앵자이어티 같은 게 계속 느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스트레스와 앵자이어티, 이런 어떤 분위기,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약간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언론사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어느 나라나 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나. 일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폭스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앵자이어티가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봤을 때는 정부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요. 어떤 국부를 생각을 해주는 그런 어떤 나라 전체의 뭐 경제 성장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북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도 보인다는 거예요. 연관이 없지는 않다. 근데 결국에는 이 젊은 사람들을 갈라파고스화 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효과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젊은 층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젊은 층 사이의 싸움, 그리고 믿음 문제, 그런 부분, 갈등, 사회 갈등 요소만 만든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사실만 전달해 주고 그들 나름대로 그냥 판단하게 내버려 뒀으면은 그렇게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지들끼리 싸움 요소는 안 만들었을 텐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싸움 요소만 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어떤 싸움 요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 한국을 증오하고 혐오하게 만들면서 계속 싸움 요소를 만드는 거 있죠. 한국과 싸우게 만드는 거겠죠. 좀 뭔가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소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협잡질이죠. 협잡질. 이게 지금은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봤을 때는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거 자체가 봤을 때는 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그 자체가 얘네들의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협잡질 하는 거 있죠. 싸움 슬쩍 소극적으로 이렇게 기사로 내부 국내 상황의 어떤 국내 경기 침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 국내에서 어떤 불만 요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불만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을 계속 한국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 가지고 잠재웠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먹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걸로 봤을 때 그들의 어떤 편협함이나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그들의 속내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얘네들이 요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얘네들은 이미 이 부분 얘기가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이들이 있잖아요. 이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이 퍼뜨리는 어떤 정부와 청탁된 이 정도의 제가 정부랑 청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 국부, 이 정도 국부 사이즈, 그러니까 이 정도 돈 사이즈면 국부 이런 거거든요. 이거 우리 한 사람의 뭐 샐러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개 기자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뭔가 기성 언론 매체와 청탁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어떤 싸움거리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싸움거리란 게 뭐냐면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뭐 인터넷에서 댓글 싸움 전쟁 벌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것도 이게 싸움인 거죠. 기분 나쁘게 하니까 우리를.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잘 먹히고 국내에서는 일본 이 뜻을 봤을 때는 일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일본 젊은 애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스프레드로 봤을 때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짓거리는 지금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짓거리는데 쓸데없는 말까지 얘기하는데 이 뜻으로 나오잖아요. 이 뜻이 나오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짓거리다가는 너 큰 화 입는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이미 많은 스트레스와 앵자이어티가 보이고 있어요, 이들한테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잘 먹혀 가지고 나중에 뭔가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그냥 국뽕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걔네들은 이상한 생각 쪽으로 빠져들어가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같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자체가. 얘네는 이 어떤 국제 감각이나 어떤 예를 들면 글로벌 시장에 맞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상 탈 일 같은 거는 절대 이들한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건 진행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미래형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 나왔지. 왜냐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게? 우리가 기분 나쁜데? 글쎄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거 이러다가는 이거 아래 위로 나갔는데 이거 큰 화 입어요, 이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하겠죠. 뭔가 이걸 뭐 처벌받냐? 뭐 이러냐? 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세대들한테 무엇인가 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하게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내질 못해요. 이게 완전 단절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일본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프레드를 만약에 본다면 봤을 때는 갈라파고스야 갈라파고스. 지네만 알아. 지네들끼리 욕하고. 에휴, 더 이상 뭐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사실. 열심히 하라 그래요.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할 거다? 이걸 내가 봤을 때는 다 뭔가 진실을 얘기하고 뭔가 진실을 알리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스프레드처럼 얼핏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오늘. 절대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이거는 오늘따라 분명히 이거 지가 내뱉은 말 화근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기사에 매체에 자기들 기성 언론 타이틀 딱 걸고 내뱉은 말들 있죠. 내뱉는 말들이거든요. 이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이 가짜 뉴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이것도 화근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기성 언론에서 내짓거린 말들 화근으로 돌아온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잔챙이 같은 그런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들도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봤을 때는 우리는 그거를 캐치를 해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고 그들의 어떤 심리 상태인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심리 상태는 스트레스와 앵자이어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겁먹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무서워요. 한국이 무서워요. 한국이 무서워요. 우리는 우리끼리 버블 안에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무서워.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들이 이렇게 뭔가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젊은 특히 이렇게 뭔가 생산을 해내고 잉태를 해야 되는 어떤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사회에 대해서 불안감을 요소를 느끼고 그들 스스로 어떤 버블 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버블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어떤 사회 내부의 어떤 일본 사회 내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성. 뭔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발전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런가? 모르죠. 그건 우리가 또 타로 리딩을 해봐야 알겠죠. 일단은 내버려 두라고 하니까. 근데 내버려 둬야 되겠죠. 왜냐면은 자기가 뱉은 말 천배 만배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 타로 리딩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애들만 나오지? 봤을 때? 얘네들 제가 이거 얘기했죠. 아까 그 부분 되게 기분 나빴는데 니네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부품이나 납품하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의 국부를 위해 가지고 니네는 우리 쫓아오면 돼. 왜 이렇게 근데 니네들이 설쳐대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국부가 빠져나가게 만드냐? 막 약간 이런 것들. 하긴 그렇죠. 우리나라 아니었으면은 중국 이전에 우리나라가 없었으면은 그들이 계속 핸드폰 시장이니 뭐냐 다 아도치고 있었겠죠. 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약간 근데 만약에 그들이
잠재적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잠재적인 거예요. 어떤 전쟁이나 그런 거 요즘 전쟁하는 나라는 없죠. 쓸데없이. 이게 잠재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봤을 때는요. 이게 피 빨아먹는 나라예요, 우리한테는. 피 빨아먹는 그런 어떤 애예요, 얘네들이. 결코 우리한테 이렇게 어떤 진심이나 신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나라가 못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 어떤 그럼 뭐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뭔가 업보가 있어서 그러냐. 안 돼요. 이게 얘네들은 우리를 어떤 기본적으로 습성 자체가 얘네는 우리를 피 빨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기사들인 거예요. 피 빨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못 빨아먹고 있으니까 계속 그냥 말로 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거라고. 뭔가 말로 하는 것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러운 것 같아요. 그 수준 자체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더티한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악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를 들자면 야 그쪽으로 도 텄네. 도 텄어. 약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가 그런 민족인 거예요. 남들 이렇게 협잡꾼 같은 느낌? 그걸로 도튼 나라예요, 그냥. 내가 너무 일본 나쁘게 뭐 얘기하나? 근데 뭐 이렇게 나왔는 걸 어떡해요. 아니면 뭐 좋게 나오든가. 좋게. 그러니까 우리랑 뭐 친하게 지내는 나라 누가 있지? 예를 들자면 우리랑 친하게 우리 아무도 안 싸워. 뭐 안 싸우는 나라 뭐 캐나다 있어. 봤을 때. 캐나다 같은 나라 보면은 오히려 여기 카드에서 나오듯이 캐나다 같은 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캐나다에 뭐 수출하는 상품이 더 많은 약간 잘 지내는 서로서로 있잖아. 이끌어주고 캐나다 한번 보면서 랜덤으로 뽑은 카드에서는 캐나다 서로 뭐 이끌어주고 우리가 서로 테이크케어 해주고 서로 주고받고 이거 우리 거 사주고 걔네는 우리 거 사주고 서로 그리고 그냥 소 닭 보듯이 잘 지내는 그런 나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한 가지 그냥 일본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전체적으로 뭐 걔네들 협잡꾼이니 뭐니 다 그냥 알겠어. 알겠고 단 하나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타는 거 다 그딴 그런 협잡질을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리냐? 그 내면의 어떤 문제를 더 확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죠. 내면의 문제. 지금 내면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어떤 기존 언론부터 그 정부와 청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성 언론 매체들 있잖아요. 걔네들 첫 판부터 나왔잖아요. 그건 지네 내부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 내부의 문제, 내수 문제인 거예요. 지네 일본 시장 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국을 까내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직시를 해야죠. 우리 뭐 얘기하잖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은 정부 관계자들 나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하죠. 하나마나한 얘기 안 해. 근데 일본 적어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국가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나와서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면의 문제를 먼저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남 피 빨아먹을 생각은 이제 좀 버리라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등 쳐먹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그게 그냥 드러나는 어떤 가짜 뉴스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가짜 뉴스에 흥분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면의 어떤 불확실감, 불확실성, 시기심, 질투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병신 같은 거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죠. 내 찌질이 카드거든요. 이게 제 찌질이 카드거든요. 찌질성, 찌질함, 못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냥 웃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런 어떤 젠한 상태 있죠. 어떤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일본을 좀 더 까대는 어떤 방향으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음모론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는데 적어도 어떤 기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은 조금 보여요. 행정부 자체의 어떤 노력 정도는 보여요. 근데 그게 능히 가능한 나라니까 일본 사회는 뭐 그건 능히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들은 뭐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기성세대들의 어떤 그런 어떤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죠. 일종의 뭔가 도제 시스템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막아 놓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식당에 단무지 뭐 몇 개 서빙해야 되는지까지 다 정해 놓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뜻이긴 하냐면은 밑에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못 믿어. 밑에 사람 못 믿어.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지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 그들의 생각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먹여 줘야지 그들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생각들, 그런 습성 막 뒤섞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어떤 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는 거 자체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을 대할 때 꾸준해야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지가 뭔데. 과거 행정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가 뭔데 이러니 저러니 가서 떠들어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바램, 국민들의 어떤 선택,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 왜 자기가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이런 어떤 불씨를 만들었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출에 어떤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타로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